예, 반갑습니다. 김인숙입니다. 오늘 제가 할 내용은 플랫폼 시대에 어떻게 일하고 배울 것이냐 하지만 좀 더 강하게 말하면 플랫폼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걸 좋아하는 분이 많을 텐데요. 이거를 제가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주문 생산이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디자인한 설계를 가지고 앞에 뚜껑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색깔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모양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맞춤형으로 주문을 생산한다고 말해요. 이걸 어디에서 하죠? 공장에서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핸드폰으로 저는 이런 오토바이를 가지고 싶어요 라고 주문을 하면 오토바이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6시간입니다. 마치 레고를 조립하듯이 6시간 만에 제가 원하는 오토바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플랫폼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21일이 걸렸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랫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은 저는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조회수가 많아져서 돈도 법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뭐냐면 내가 생산자도 되고 소비자도 되고 판매자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신이 없어요.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구글, 아마존, 에어비앤비, 우리가 호텔을 구하려면 에어비앤비를 구하죠. 그다음에 카카오 택시, 우버 이런 것들이 플랫폼입니다. 이거 잘 알고 있죠. 근데 또 다른 플랫폼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오토바이를 주문하는 것도 플랫폼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제가 아디다스 신발을 사고 싶으면 바로 주문해서 금방 내 신발을 배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플랫폼은 뭐냐면 우리가 정수기를 렌탈을 하잖아요. 공장과 공장끼리 이제 기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렌탈을 합니다. 이런 플랫폼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마지막 플랫폼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된 플랫폼이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미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독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마존, 구글이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독일은 하청업체가 될 것이다. 그럼 하청업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만든 것이 마지막 플랫폼입니다. 이 마지막 플랫폼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독일이 5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요. 태양광 발전을 하는 판넬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한 장에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판넬이면 태양광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후에 중국이 같은 태양광 판넬을 10,000원짜리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어떻게 되죠? 망하죠. 10만 원하고 10,000원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독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럴 때 중국은 10,000원짜리를 만드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10,000원짜리를 만드는 공장 설비를 나는 만들어야겠다. 너희는 판넬을 열심히 만들어라. 나는 판넬을 만드는 공장 설비를 만들어서 판매하겠다. 이 작전입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판넬을 만드는 공장 설비는 어때야 되죠? 맞춤형이어야 되죠.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태양광 판넬과 공장 지붕 위에 하는 거, 들판 하는 거 다 다르겠죠? 이 설비에서는 자동적으로 아까 오토바이를 주문하듯이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마지막 플랫폼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도 가고요, 올해도 갔는데요. 하노버 메세입니다. 여기는 우리 고양시에 킨텍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업 전시회를 하는 곳이 하노버입니다. 올해 2016년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곳에 오셨어요. 독일 사람들은 열광을 하죠. 이게 바로 올해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까 그 마지막 플랫폼이 있었죠.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미국과 독일의 싸움입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구글, 아마존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미국은 제조업이 약합니다. 근데 독일은 제조업이 강해요. 히든 챔피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독일은 소프트웨어가 약해요. 두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두 나라가 만납니다. 만나서 4차 산업혁명을 설계하고 표준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올해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일화를 소개하면요.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고요. 독일의 수상이 메르켈 수상입니다. 여자 수상이시죠. 두 분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을 해요. 미국은 실리콘밸리도 있고 우리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독일 기업들이 미국으로 와라. 우리 한번 싸워보자. 경쟁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수가 이제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르켈이 딱 올라와. 여자분이에요. 딱 올라와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싸우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기는 건 더 좋아해.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그 배짱. 미국을 앞에 두고 오바마 대통령을 앞에 두고 나는 싸우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기는 건 더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참 저는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저는 기차역의 플랫폼이 떠올라요. 기차역에 가면 부산, 여수 이런 게 써 있잖아요. 뭐 스위스, 베를린, 뭐 프랑스가 다 써 있잖아요. 플랫폼은 저한테 설레임입니다. 누구를 만날 수 있고 어디로 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 플랫폼이에요. 이게 물리적인 플랫폼이겠죠? 그렇지만 여기 밑에 있는 기업들을 보세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다 어느 기업이죠? 미국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가 뭐죠? 중국 기업이에요. 이 8개 기업이 지금 세상의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입니다. 플랫폼은 뭐라고 그랬지 아까? 생산하고 소비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인데 플랫폼이 무서운 이유가 뭐죠? 이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돈을 벌고 돈을 분배하는 기업입니다. 페이스북이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뉴스를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돼요. 이 플랫폼 기업을 가지지 못하면 나는 하청업체예요. 이 사람들이 시장을 결정하는 권한을 플랫폼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스마트한 공장은 어떤 거죠? 스마트하다는 건 저에게는 돈을 버는 공장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럼 스마트 팩토리는 어떤 걸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기계, 로봇, 보안, IT, 전자, 인쇄가 다 들어있죠? 스마트 팩토리는 우리 공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공장이랑 합치는 게 스마트한 공장이에요. 플랫폼 시대는 나 혼자만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요. 같이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나도 어떤 업종이 다르죠? 서로 다른 업종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은 3대째 내려오는 기계 공장을 하고 있어요. 3년 후에도 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힘들죠. 중국이 따라오잖아요. 제가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까 독일처럼 중국을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다른 사람하고 엮어야겠죠. IT 와라. 전기전자 와라. 우리 보안 같이 하자. 이렇게 엮어야 중국이 빨리 못 쫓아오겠죠. 뭔가를 막 섞어야 돼요. 섞는 능력이 플랫폼 시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네트워킹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말 앞에서 뭐예요? 애드호크란 말이에요. 애드호크란 말은 임의적인 이런 말이에요. 네트워킹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세요. 페이스북 보세요. 실시간으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나의 능력은 네트워킹이 얼마 있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임의적으로 애드호크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느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한가, 나의 공장이 스마트한가를 보려면 내가 임의적인 네트워킹을 잘하는가가 중요해요. 옆에 있는 공장하고 맞춰줘야 되고요. 다른 공장하고 맞춰봐야 돼요. 이 능력이 중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가수예요. 저는 이 국가스 때만 보면 가슴이 막 설레요. 저는 이 곡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스마트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플랫폼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지? 저한테 희망을 준 부분입니다.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 하현우를 발견해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포맷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가수다, 뭐 듀엣 가요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맷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죠? 노래는 똑같아요. 뭐가 달라졌죠? 배틀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청중이 평가하는 겁니다. 이 두 포맷이 달라진 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제 미션은 이거예요. 이 포맷을 어떻게 우리의 정책과 기술에 접목시키느냐 이거예요. 노래만 그럴 것이 아니라 지식에도 이걸 집어넣자. 지식에도. 그게 이제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이언스 슬램이란 말을 소개하고 싶어요. 슬램이란 말은 우리 농구에서 슬램 덩크, 그다음에 그랜드 슬램, 테니스에서 그랜드 슬램이란 말이 있죠. 그 슬램이라는 거는 배틀을 의미합니다. 싸우는 거, 경쟁하는 거. 사이언스는 우리는 이제 사이언스 하면 막 과학, 그러니까 막 좀 머리가 안 돼. 여기서는 모든 지식을 말합니다. 내가 연애를 잘하는 방법, 내가 강의를 잘하는 방법, 이런 게 다 지식이에요. 내가 배추를 잘 써는 방법도 지식이에요. 이 사이언스라는 지식을 어떻게 배틀을 할 거냐. 그리고 누가 평가를 해야 되죠? 청중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배틀을 10분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지금 현재 플랫폼 시대에 필요한 포맷이 아닐까. 지식을 지금 저는 경제학을 공부했거든요. 4차 산업혁명을 공부하면서 저는 기계도 좀 알아야 되고요. IT도 좀 알아야 되고요. 전기전자도 좀 알아야 돼요. 머리가 아파요. 이걸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작년 독일 1년에 있으면서 이 사이언스 슬램만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면 10분 동안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짧게 재밌게 설명을 잘해줘요.
그래서 제가 하루만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들으면 최근에 중요한 뭐 인공지능, 알파고 이런 것들이 10분 단위로 제 머리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서 들어와요? 제가 점수를 줘요. 7점, 5점, 8점 이러면서 제가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좋아서 이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시대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재즈가 있죠. 오케스트라는 뭐죠? 정확하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케스트라입니다. 재즈는 뭐죠? 관객의 입장을 반응하는 거죠. 제가 지금 강연을 재즈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빨리 끝내야 될지, 이걸 빨리 넘어가야 될지 빨리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게 재즈의 능력입니다. 시장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합니다. 시장의 변화에 내가 어떻게 유연하게 빠르게 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파고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우리 아이는 직업을 뭘 가져야 될까? 인공지능 난 어떻게 하나? 내 직업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 저는 중요한 게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알파고 인공지능은 나의 조교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알파고에 지지 마세요. 심리적으로 지지면 안 돼요. 알파고는 내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처럼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듯이 우리는 알파고를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조교인 거죠. 그럼 뭐예요? 알파고가 잘하는 건 알파고한테 맡겨야 되죠. 알파고가 잘하는 게 뭐죠?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숫자, 뭐 기사, 뭐 빠른 숫자 검색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건 제가 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걔한테 맡기면 돼요. 무겁고 단순한 건 네가 해. 그럼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주인이고 너는 조교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알파고야 나야 두 개 할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하면 알파고랑 잘 협력할 수 있지가 화두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건 소통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소통하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이냐. 이 소통 문화는 우리나라에 충분히 많이 해서 저는 포맷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가면을 쓰게 한 것이 굉장한 아이디어잖아요. 가면을 쓰니까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포맷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통을 할 때는 어떤 포맷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얘기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를 할 것인가,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이 포맷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포맷으로 플랫폼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플랫폼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은 뭐죠?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말하려면 제일 첫 번째가 뭐죠? 나의 강점은 뭔가? 저는 일을 벌리기를 좋아하거든요. 일을 벌리기를 좋아하는데 추리지는 잘 못해요. 그럼 난 누구를 만나야 되죠? 일을 잘 추리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제가 일을 막 벌리는데 말은 잘하는데 글은 또 못 써요. 그럼 글 잘 쓰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파트너를 잡을 수가 있어요. 누구를 파트너로 해야 될지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가 파트너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즉 내가 플랫폼을 가져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누구랑 파트너를 할지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강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강점이 무엇인지, 내 파트너는 누구인지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나 자신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하고 잘 화해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내 자신과 나를 얼마나 내가 소통하고 있는가? 나를 공경하고 있는가? 사실 저는 저를 보면 저를 많이 공경하지 못해요. 하고 나서 막 비판을 하죠. 야, 그게 발표가 뭐냐? 그게 뭐냐고 짜증을 이제는 그래요. 끝나고 난 다음에 야, 너 참 잘했다. 너 참 기특하다. 이 말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의 문화에서 플랫폼 시대에는 나 자신과의 화해가 제일 먼저더라. 내 자신하고 소통하고 화해하면서 내 강점을 찾아가고 내가 파트너를 결정하고 같이 즐겁게 사는 것이 앞으로 플랫폼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